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와 대처 방법. 스트레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고 보호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혼자서 그 고통을 이겨내야 합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만병의 근원인 동시에 심각한 건강 문제와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로서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반려견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반려견은 생리적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반려견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반려견이 겉으로 보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신체적 반응을 보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수 증가, 소화 불량, 설사 및 소변, 대변 양의 증가, 식욕 저하, 동공 확장, 면역력 저하, 떨림, 침을 흘리거나 입에서 거품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반려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스트레스 징후를 잘 인식하여 불편함과 건강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은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첫 번째, 반려견은 스스로 감정을 삭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은 반려견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샌드백을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반려견에게도 똑같은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땅을 파는 행동입니다. 반려견이 땅을 팔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일 수 있으니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반려견도 대인관계에 매우 민감합니다. 짱아의 경우는 까미 때문에, 까미의 경우는 짱아 때문에 보이지 않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가끔 싸우기도 합니다. 또한 보호자와 반려견 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패턴의 변화. 산책 시간에 산책을 나가지 않거나 식사 시간이 되는데 밥을 주지 않으면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책 시간과 밥 시간은 가능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보호자의 처벌입니다. 반려견에게 처벌을 하면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고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처벌은 좋지 않은 것이니 절대 반려견에게 처벌을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집에 새로운 식구가 늘어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던 사람이 무리에 새로이 들어오면 반려견은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가족은 무리해서 반려견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천둥 치는 소리, 불꽃놀이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소음은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의 변화입니다. 생활 환경이 변했다는 것은 반려견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사와 같은 큰 환경의 변화부터 새로운 가구 배치나 구입과 같은 작은 변화에도 반려견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 공간의 침범입니다. 반려견도 개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반려견은 다른 반려견과 장난감,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반려견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혼자 남겨졌다고 반려견이 느낄 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장시간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어떻게 표현할까요? 반려견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디랭귀지와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크게 2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날 갑자기 털이 많이 빠질 때. 두 번째, 안정을 취하지 못하거나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세 번째, 갑자기 주위를 서성거릴 때. 네 번째, 갑자기 몸을 흔들 때.
번째, 입술을 심하게 핥을 때. 여섯 번째, 귀가 납작해지거나 뻣뻣해질 때. 일곱 번째, 어디론가 숨는 행동을 할 때. 여덟 번째, 발바닥에 땀이 날 때. 아홉 번째,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때. 열 번째, 꼬리가 똥꼬 안으로 접혀 있을 때. 11번째, 과도하게 몸을 씹을 때. 12번째, 계속해서 몸을 긁을 때. 13번째, 갑자기 보호자에게 안아달라고 할 때. 14번째,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를 설 때. 15번째, 안 흘리던 침을 흘릴 때. 16번째, 갑자기 하품 등과 같은 자기 진정 행동을 할 때. 17번째, 계속해서 발을 핥을 때. 18번째, 소변이나 대변을 아무데나 쌀 때. 19번째, 갑자기 구토를 할 때. 20번째, 다른 반려견에게 갑자기 공격성을 보일 때. 21번째, 갑자기 눈에 흰자를 많이 보일 때. 22번째, 평소와 다르게 잠을 못 잘 때. 23번째, 갑자기 무기력해졌을 때. 24번째, 보호자와 교감을 거부할 때. 25번째, 잘 먹던 사료를 먹지 않을 때. 자, 25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이 25가지를 다 알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서성거리거나 코나 입술을 핥기, 으르렁거리면서 공격성을 보이기, 그리고 갑자기 보호자에게 안아달라고 할 때입니다. 이 경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날까지 경기도의 대표개 아빠 짱아까미 아빠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려견들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